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청소기를 두고 빗자루질을 하는지, 왜 세탁기를 두고 손빨래를 하는지, 왜 정수기를 두고 약수터를 다니는지, 왜 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는지 묻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빗자루질, 손빨래, 약수물 떠오기, 걷기는 청소기, 세탁기, 정수기, 자동차에 비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시간이 곧 돈이 되어버린 시대에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시간을 절약해서 조금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안일과 같이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은 기계에 맡기고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은 점점 더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시간을 절약해준다는 수많은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대인들은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사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비해 해야 할 일이 절대적으로 늘어난 점도 있지만 효율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리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곧 돈이다라는 관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서 우리는 쉬는 것 하나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쉬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며 가만히 쉬는 일은 결국 돈을 길거리에 버리는 일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하고 싶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고정적인 휴일이 있는 직장인과 다르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쉬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더욱더 휴일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하루 쉬기로 결심한다면 얼만큼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지 자연스레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매출을 생각하면 쉬기보다는 차라리 일하기를 선택합니다. 시간이 곧 돈이라는 관념과 기회비용에 대한 생각이 때로는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돕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계산하며 살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고 기회비용을 계산한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숫자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돈을 버는 목적과 돈을 버는 수단을 혼동하게 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은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함인데 우리는 매일 매순간을 바쁘고 정신없이 일하며 필요한 휴식조차 사치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낭비하란 말은 아닙니다. 시간은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기쁨을 느끼는 일에,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일에 적절히 분배해서 잘 누려야 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저희가 손빨래를 하고 약수터에 다녀올 수 있는 이유는 생계를 위한 노동시간이 비교적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소기, 세탁기, 정수기, 자동차가 아닌 시간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하고 싶지 않고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현재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고 있다고 느끼기에 생계를 위한 노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계산을 하고 계산에 따라 효율을 추구하면 우리는 효율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종 필요에 따라 효율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태도는 권할 만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 큰 만족감과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만약 포만감과 영양 성분을 모두 충족하는 알약이 개발된다면 여러분들은 식사를 대신해서 알약을 먹을 마음이 있으신가요? 필요에 따라 하루 한 끼 정도는 알약을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한 끼를 나누며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이기에 모든 식사를 알약으로 먹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포만감과 영양 성분을 충족시키는 알약은 효율적이지만 함께 나누는 식사 한 끼에서 오는 만족감과 기쁨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포만감과 영양 섭취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이르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장을 보러 가기 위해 길고 긴 바닷가 숲길을 따라 걷고 물을 마시기 위해 산으로 향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가 무겁고 다녀오면 다리가 피곤하지만 볕이 좋을 때는 햇빛을 충분히 쐴 수 있고 파도 소리와 새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바다 냄새, 그리고 흙과 나무에서 오는 향기를 맡으며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걷고 난 뒤에 잠깐 낮잠을 자면 무척이나 개운하고 하루 끝에 몸을 뉘으면 바로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일은 비효율적이지만 무척 만족스러운 행위입니다. 집을 짓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머지않은 미래에 작은 집을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집을 한 번도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직접 집을 지을 예정입니다. 처음이다 보니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전문가들처럼 완벽하고 빠르게 짓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작은 집 한 채를 짓는 그 과정 자체를 온전히 누려보는 것이 집 짓기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튼튼하고 따뜻한 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직접 지은 집에 살아간다는 만족감,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익혔다는 자신감을 누리고 느끼기 위해 직접 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저희에게는 효율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과 만족감이 더욱 중요합니다. 책 핸디메이드 라이프의 저자 윌리엄 코퍼스웨이트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만드는 일에 더 힘쓰는 분위기가 되면 물건은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은은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크게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고 물질적으로는 내가 쓰고 싶은 가구를 만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집을 직접 짓는 기쁨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것을 직접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제게는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효율과 비효율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효율을 고려하며 살아갑니다. 효율을 선택할 때도 있고 비효율을 선택할 때도 있을 뿐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 이상의 효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혹시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는 않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어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평온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